예, 연속되는 동영상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마음분석 카페에 이런 질문글이 올라왔고 저는 거기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동양 고전에 등장하는 평생 화를 낼 순간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다.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과도하게 화를 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화도 인간의 감정 중 하나로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거나 내 기분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화도 꼭 필요합니다. 필요할 땐 화를 내야 합니다. 공자도 논어에서 게으름을 부리는 제자를 단호하게 꾸짖는 얼핏 그렇게 할 거면 때려치워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화뿐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 슬픔과 심지어 우울조차도 필요합니다.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슬픈 것,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울한 것,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슬픈 상황이 아닌데 슬프거나 우울할 상황이 아닌데 우울한 것, 화가 날 상황이 아닌데 화가 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게 나오는 것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표현되는 강도, 세기의 차이는 물론 각자의 생각의 토양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병적으로 감정이 왜곡되거나 과도함과 부족함이 병적인 상황이라면 치료를 위해서 생각의 토양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화에 있어서 몇 말씀 더 드리면 화를 내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화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를 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면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울화가 쌓여서 화병이 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처해서 화를 내지 않아서 화병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해서 화를 내야만 화병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울화로 인한 화병이 되지 않고서 비슷한 상황을 넘길 수 있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문과 성찰 그리고 이것을 위한 공부가 바로 경물입니다. 이제 논어를 소재로 경물을 해나가도록 하지요. 논어라는 책은 공자와 제자의 문답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79년에 7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논어라는 책의 글은 대략 2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논어를 고전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고전은 시간의 힘을 견뎌낸 책입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해보면 요즘 판매 1위를 하는 베스트셀러의 수명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0년 뒤에도 읽혀질까요? 100년 뒤에는요? 요즘 1위를 하고 있는 책은 1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것이 무언가 사람의 마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이 10년 뒤에는 읽혀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맞지만 10년 뒤의 사회와는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면 100년 사이에 꾸준히 읽혀지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생명력이 있는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책이 2500년을 읽혀져 왔다면 2500년의 시간차를 두고서도 의미가 있는 책이지 않을까요? 동서양의 고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무언가 시대를 초월한 지혜가 녹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워낙 오래전의 이야기라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현 시대의 용어로 풀어내는 일이 남습니다. 한의사들의 역할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논어의 처음은 하기 시습지면 불력열호아로 시작합니다. 나름 유명한 구절이라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논어를 심리치료적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한글로 풀면 이렇습니다. 배우고
수시로 연습하여 체득하면 기쁘다. 1, 2, 3이죠. 1번 배우고, 2번 수시로 연습하여 체득하면, 3번 기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이것입니다. 배울 학, 죄송합니다. 배울 학, 대시, 익힐습, 말씀 설자로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기쁠 열자로 쓰입니다. 한자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의 책을 지금 이 시대에 제가 보고 읽고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표의 문자인 한자로 남겨져서입니다. 만약 2500년 전의 표음 문자, 말로 글이 남겨졌다면 거의 암호였을 것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기본만 조금 다지면 자신이 들였던 노력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것이 한자입니다. 저는 한자를 몰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네 글자 중에서도 핵심 단어는 여기 배울 학자와 여기 익힐 습자입니다. 먼저 배울 학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배우나 공부의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중고등학교 한문 시간에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화를 처음 보았을 때 그것이 중학교였는지 고등학교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습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구나. 공부해서 점수 잘 받으면 기분 좋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노노라는 책은 전체가 사실상 그 근본은 심리학입니다. 노노에서 말하는 공부는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영수나 전공 공부가 아니라 마음의 이치, 그 마음을 가장 높은 차원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것을 배워 익혀서 실제 자신의 몸으로 구현해낼 수 있으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쁠 뿐 아니라 못 추는 춤도 덩실덩실 추어지지 않을까요? 논어와 맹자는 유학의 대표적인 책으로 정치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을 떠올리면서 선거에 이겨서 자기 당의 세를 키우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어려워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현 시대에 정치하는 분들에 의해 왜곡된 정치의 개념이고 그 본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활동이죠.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활동입니다. 논어와 맹자는 이런 중요한 활동에 대한 책이 맞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의도는 당시 왕을 비롯한 정치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최고점에 도달시키는 것이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격의 최고점에 도달한 그 사람이 하는 정치를 원했던 것이지요. 자신이 상대하는 정치인의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공자와 맹자가 했던 방법이 바로 논어와 맹자에 나옵니다. 이런 인격 변화의 원리는 당시 왕을 비롯한 높은 벼슬의 정치인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서가 아니라 심리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양고전을 심리학의 뿌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한의학의 음양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한국 전통의 단전호흡을 이용한 명상까지 덧붙이면 멋진 심리치료, 심리치유 방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배움의 대상은 마음의 이치, 마음 변화의 원리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21세기 최대의 발명품인 스마트폰. 그것을 잘 쓰려면 먼저 사용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면을 누르고 앱을 깔고 지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주 쓰는 앱은 또 그 앱의 사용 방법을 배워야 그것을 잘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방법이 직관적이라 배우지 않아도 최소한의 용도로 쓰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 방법을 너무 몰라 쓰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분명 더 나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방법을 몰라 못 쓰고 있는 것이라면 배우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쓰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만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공개되어 있는데 말이지요. 그 다음 학습이라고 하죠. 배우고 익힌다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학이 시습지에서 또 죄송합니다. 학이 시습지에서의 이 습은 여기 습은 단순히 익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이 아는 것이라면 습은 그것을 익혀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치료, 정신치료적인 관점에서 무척 중요하며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핵심적인 개념이라서 설명이 조금 길게 이어지는데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